이 단언컨대 이번 백룸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백룸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사님은 백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묘하게 소름 돋는 노란색 공간,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형광등 노이즈, 아니면 나를 잡으러 미칠 듯이 뛰어오는 괴상한 엔티티? 맞습니다. 저 관장도 백룸하면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지만 이번 유물은 백룸의 기본 공식을 아주 과감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나? 아니요. 뭐가 많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나? 아니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괴상한 엔티티? 솔직히 괴상하기보단 귀여웠다고 할 수 있어요. 발굴만 하면 그래도 평타 이상을 보장하는 우리 박물관의 주요 발굴지 루포인트에서 건져올린 신묘한 제3호 유물 백룸스입니다. 시작은 달다 못해 혈당 수치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달콤한 관계가 아니고 진짜 너무 달아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독한 콜라 중독자거든요. 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라면이 있기도 전에 콜라 6캔을 해치우고는 그것도 모자라 또 콜라를 사러 나갈 정도죠. 이 정도면 당뇨 시기 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결석이나. 6캔 아니었어? 아무튼 췌장이 튼튼한 주인공은 다시 콜라를 사기 위해 집 앞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땅바닥이 꺼지며 우리가 잘 아는 그곳 백룸으로 추락했습니다. 콜라 한 캔 마시려다 졸지에 이색의 탐험을 시작하게 된 이 당혹스러운 도입부. 이사님, 벌써 이 유물 냄새가 나지 않나요? 물음표가 한 300개쯤 뜨는 냄새 말이에요. 백룸에 떨어졌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쵸? 백룸의 메인 히로인 엔티티를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주인공 앞에 나타난 건 기괴한 엔티티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마음을 가진 엔티티였습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가까이 가보고 싶지 않나요? 자, 이제 누가 엔티티지? 리미널 스페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은은한 공포감이 묻어나와야 하는 이 이질적인 공간에서 묘하게 평화로움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주인공을 보고 미칠 듯한 기세로 달려드는 꼬마 엔티티들까지, 특히 앞거는 창문 너머에 있는 빨간 눈 엔티티입니다. 소름 돋게 쳐다보길래 살짝 긴장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아니, 하물며 주인공은 이 엔티티를 안아주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엔티티는 물론 저 관장도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백룸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꼬마 엔티티들과 즐거운 술래잡기까지 마친 어린이집 우리 주인공은 처음에 만났던 엔티티들의 학부모를 만납니다. 드디어 집으로 퇴근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여긴 화장실 욕조 아니었죠. 마치 모든 것이 따뜻한 욕조에서 꾼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신이 든 주인공은 다시 콜라 6캔을 들이키며 꿈속에서 만난 그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이름을 붙이죠. 바로 백룸스라고 말이죠. 이제 이 유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백룸 시리즈들은 리미널 스페이스가 주는 근원적인 공포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유물은 그 공포의 자리에 모성애를 담아놓았죠. 앞서 꼬마 엔티티들과 아기 요람이 나왔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마치 백룸이 아니라 거대한 어린이집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백룸에 떨어진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마치 백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러 온 보모,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을 백룸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엄마의 느낌이 좀 나죠. 이 엔티티 불편했던 점도 있어요. 미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텔레포트 되는 부분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바닥에 피로 보이는 분홍 액체를 밟으면 갑자기 위에서 리스폰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패턴이 있는 거니까 피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리스폰 되기도 했습니다. 쫓아오는 것도 없고 무언가 밟은 것도 없는데 식별 불가능한 함정이 있다는 건 재미도 감동도 아닌 짜증만 유발하는 요소죠. 이 부분은 분석하는 내내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무튼 백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전혀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유물 역시 그동안 루포인트에서 파올렸던 수많은 유물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서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꼬마도 나오고 이 엔티티가 엄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지? 이 부분을 전혀 캐치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 유물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루 이분은 각 잡고 공포게임을 만든다면 확실히 무서울 수 있겠다는 사실을요. 솔직히 분위기는 꽤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사물함 사이로 지나다닐 때는 확실히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났어요. 저 아무래도 폐소
초공포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루의 유물은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아니까 무지성 이동이 가능했지 몇몇 장면에서 갑툭튀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쌀벌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루 포인트에서 제대로 된 공포 유물이 꼭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존경하는 이사님, 이제 종합적인 유물 감정을 보고합니다. 이번 유물의 발굴 비용은 1,200원입니다. 루 유물답게 저렴한 예산으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유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관장 역시 저렴한 예산과 나름 맛있는 일러스트로 원주민들의 평가에 수긍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 관장의 개인적인 견해는 공포의 요소가 조금은 더 담겨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결국 공포도 이야기도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장식용 유물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사회의 비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제 2호 유물 더 바니 그레이브 야드의 전시 위치 비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호 유물은 이사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 박물관 자료실에 보관하였습니다. 향후 더 바니 그레이브 야드 2가 발굴되면 다시 비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3호 유물 백룸스는 저렴한 예산으로 약 1시간 정도의 분석 시간을 가진 가성비 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스토리, 불쾌한 미로 덕분에 이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 찾아주시는 관람객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공개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관장은 이 유물을 자료실에 보관할 것을 상정합니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보다 우리 박물관의 내부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유물이라 판단됩니다. 이사님, 이제 퀴즈 기능을 이용해 비준안을 결제해 주십시오. 모바일로 보시는 이사님들은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관장의 자료실 보관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심오한 유물에도 우리 박물관 어딘가에 전시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까? 이사님의 냉철한 결제를 기다리겠습니다.